오늘은 한국과 중국이 새로 시행하는 상호 무비자 제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제도는 9월 29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중국 단체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때 최대 15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정책입니다. 대상은 3명 이상 단체 관광객으로 반드시 전담 여행사를 통해 입국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기존처럼 30일 무비자가 유지됩니다. 이번 정책은 중국이 지난해 11월 한국인에게 무비자를 허용한 것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무비자 발표 이후 한국인의 중국 여행 예약률은 75% 이상 증가했고 패키지 여행과 골프 예약도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방한 관광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력이 높은 중국 관광객의 유입은 관광업과 내수시장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제도를 통해 양국 간 외교적 신뢰와 문화 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안전 문제, 범죄, 정치적 민감성 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광 서비스 품질 강화와 안전 관리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한중 무비자 정책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 100만 명 유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2025년 9월 무비자 입국 시행 후 같은 달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54만 5,396명으로 2024년 9월 대비 1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부터 무비자 입국 제도를 운영하던 관광지 제주도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면세점으로 롯데 면세점은 국경절 기간에 20만 명이 롯데 면세점을 방문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롯데 면세점은 중국 광저우와 칭다오를 직접 찾아 현지 여행사 30곳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신세계 면세점은 현지 유통사인 우상그룹 등과 판로 확대에 나섰습니다. 올리브영, 무신사 등 기업은 중국어 안내문을 확대하고 중국어 가능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최근에는 방한 중국인의 80%에서 90%가 개별 관광을 즐기기에 소규모 단체와 맞춤형 서비스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기업뿐만 아닌 소상공인 등이 관광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였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 대신 한국을 찾으며 더 많은 관광객이 한국에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 즉 3인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저조했던 관광산업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이었지만 발표 직후부터 사회적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야당 인사들과 시민단체는 무비자 정책이 보안과 치안에 허점을 남길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불법 체류 증가, 불법 고용 문제, 범죄 조직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 등이 대표적인 우려로 제기됐습니다. 또한 세관 관련 문제도 빠르게 논란이 됐습니다. 면세한도 초과나 소규모 밀수 등 중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사건들이 다시 언급되면서 무비자 정책 시행 이후 더 많은 위반 사례가 나타날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온라인 여론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고 무비자 제도가 국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반중 시위는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무비자 정책 시행 이후 반중 감정 고조로 이러한 시위가 더욱 고조된 듯 보입니다. 여러 시위 현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직접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일부 시위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향한 극단적인 혐오 표현이 등장해 논란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항공인조차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공격적인 구호가 사용되었고 시위의 강도가 지나치지 않은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경찰을 다시 운영하고자 하는 듯 치안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무비자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잠재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중 정서가 이미 상당히 고조된 가운데 정책 시행이 촉발 효과를 일으킨 만큼 정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위험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사회의 함중 사상은 중국인 개인뿐 아니라 중국 정부와 문화 전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정서로 역사 갈등과 사회적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형성된 현상입니다.
특히 동북공정 논란과 사드 보복, 한한령 등 과거 사건들은 한국 사회에 중국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남기며 단기적인 방중 정서의 기반이 됐습니다. 여기에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이 한국 사회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불안감까지 더해지며 이런 감정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경제적 요인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과 자본의 급속한 유입 과정에서 지역 상권 혼자, 부동산 가격 상승, 일자리 경쟁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일부 시민들은 중국이 한국 경제에 위협을 준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지에서 벌어지는 생활문화 충돌, 위생 논란, 언어 장벽 등은 일상 속 불편을 만들었고 이는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중국인 전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편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 한국 사회에서 점점 심화되고 있는 반중 사상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2022년 한국리서치가 시행한 국제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중국을 부정적 혹은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56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로 과거 2015년 조사에서 37%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히 증가한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반중 정서는 미세먼지, 코로나19, 역사 왜곡,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등에 대한 우려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민간 싱크탱크 동아시아 연구원의 조사를 통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2020년 59.4%에서 2021년 73.8%로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 30대 청년층의 반중 감성이 두드러집니다. 20대의 68.6%, 30대의 61.8%가 중국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대별 호감도 조사에서는 일본보다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중국 관련 뉴스가 나오면 짱깨들 때문에 또 중국 놈들 때문에와 같은 공격적 댓글과 혐오 표현이 쏟아집니다. 특히 미세먼지, 불법 조업, 사드 사태와 같은 민감한 이슈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격한 비판이 나타납니다. 일부 이용자는 타인의 블로그나 SNS까지 찾아가 모욕적인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반중 정서는 나타납니다. 2025년 개천절 자유대학에서는 약 7만 명이 참여한 시위가 열렸고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영향력에 반대한다는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일부 시위에서는 과거 중국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사용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혐오 시위로 규정하며 외교적 행사와 관련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반중 정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청년층과 특정 사회적 사건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도 작용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특정 외국인 정책이나 사건을 중국 문제와 직접 연결해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국민적 불안감을 자극하며 혐중 정서를 더욱 정치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혐중 정서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습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추세 속 한국 무비자 제도가 시행되며 반중 감정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반중 집회 및 시위가 증가하고 중국의 관광객을 노골적으로 배척하는 현상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등 사회적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중국 관련 이슈가 과도하게 부각되거나 왜곡된 정보가 순식간에 퍼지며 부정적 감정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혐중 정서가 지역사회 갈등과 다양성 수용 약화는 물론 외교적 관계와 경제 전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혐오 정서는 건전한 시민사회의 영향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친미, 친중으로 나뉘는 극단적인 흑백 논리는 사회적 판단을 왜곡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한중 관계의 협력적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양국 간 정책과 외교 현안이 소모적인 경쟁 소재로 소비될 경우 정책 왜곡과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외교적 접근이 요구되며 중국 정부의 한국 공공외교 역시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적 대응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자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타 문화 역시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언론의 책임 또한 큽니다. 언론은 철저한 팩트체크를 통해 중국 관련 허위 정보와 음모론을 걸러내고 사실 기반의 정확한 보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간 교류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보도가 이어질 때 양국 간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